FOMC 이후로 최근에 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도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모든 종목이 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재 장을 짓누르는 악재가 정말로 무차별적인 하락을 가져올 만큼 메가톤급 악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코로나 사태와 같이 경제에 커다란 큰 충격을 줄 만한 악재인지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금리를 4번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번만 내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졌는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큰 악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덜 내린다는 것이니까 크게 근심할 만한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최근의 그 무차별적인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내년에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은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이 떨어졌는데 대통령에 재선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도 재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잠겨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면 그 피델리티에 따르면 금년에 401k 연금 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가입자는 약 37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1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를 대선 전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연준 위원들이 내년 하반기에나 금리를 내리겠다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금리 인하일 것입니다. 만약 바이든이 법인세를 올리면 트럼프는 법인세를 낮추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리라는 그 트럼프의 말을 파월 의장이 듣지 않으면 트럼프는 아마도 파월을 해고할 것입니다. 다시 주식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좋은 주식은 평소에는 매수 기회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면 의외로 매수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심적으로 힘들고 망설여질 때 매수를 해야 나중에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현금이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포트를 재정비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주식을 정리하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사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업사이드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하는 주식 위주로 추가 매수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오른 주식을 팔아서 가장 많이 하락한 주식에 물을 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의 리밸런싱은 최악입니다.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수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손이 안 나가는 분들은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분할로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계획대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괜히 중간에 더 마음에 드는 종목이 나왔다고 계획을 갑자기 변경해서 다른 종목으로 바꿔타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 수는 가능하면 3개 정도로 가지고 가시고 절대 5종목을 넘으면 안 됩니다. 댓글을 보니까 20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종목 수를 줄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유안타증권 박진희 부장님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고객 중에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3종목 이하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종목 수가 줄어들수록 계좌의 수익률은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종목 수가 많은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 언제 주식을 사야 할까요? 당장 다음 주에 장이 열리자마자 주식을 사야 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면서 사야 하나요? 저는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주식이 하락한 원인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락한 원인이 해소되면 주식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복원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의 주가 하락은 역시 채권금리의 고공행진 때문입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제가 네이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8월 말에 4.09% 하던 금리가 어젯밤에 4.6%를 넘었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금리가 올랐습니다. 환율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면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하락하거나 상승을 멈춰야 주가가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미국 국채금리를 먼저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재무부가 대규모 국채를 입찰합니다. 저는 연준이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내세우면서 계속 높은 금리를 가져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량의 국채를 계속 팔아먹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국채가 팔리지 않으니까 국채를 팔아먹기 위해서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부채 의존적인 미국 경제는 더 많은 국채 발행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당장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미국 채권 금리가 꺾이는 걸 확인한 후에 매수에 들어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것보다 채권 금리가 꺾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2023년은 9월 30일로 끝나고 10월 1일부터는 2024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수익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자산운용사 등에서 수익 실현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9월에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이 되면 그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다시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셧다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예산기획안을 국회 상원과 하원이 통과시킨 뒤 대통령이 서명하는 과정으로 승인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면 연방정부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를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셧다운에 들어가면 국방, 보건, 교통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정부 인력들에 대한 일시 해고가 이루어지고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됩니다. 모든 통계 작성도 중단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생성도 중단됩니다. 셧다운이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현실화된다고 할 때 셧다운이 꼭 악재인 것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금년 3월에 터진 그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때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터지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국채 가격하고 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때문에 연준에서는 통화 긴축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생겼고 그래서 국채로 돈이 몰려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식시장의 하락은 높은 국채금리 때문입니다. 높은 국채금리는 연준이 내년 중반까지는 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고 그리고 금리도 조금밖에 내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셧다운이 되면 연준이 이러한 통화 긴축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할 것이고 그러면 지수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셧다운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꼭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모건 스탠리의 앨런 젠트너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다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확실히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미국 채권 금리의 상승세가 꺾여서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저는 앞에서 평소 사고 싶었던 주식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번 연휴에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락이 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종목의 확신은 없지만 지수는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수형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레버리지 상품이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코스닥 150의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코스닥 150 레버리지보다는 코스피 레버리지를 남들에게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상승을 하면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돈은 하락을 했을 때 버는 것이지 매수하자마자 상승을 해서 버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으면 일단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종목이 좋아 보이면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크게 상승을 하면 그냥 그만큼만 수익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사자마자 큰 하락을 하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을 때마다 물타기를 합니다. 그렇게 물타기를 해서 물량이 엄청나게 불어난 상태에서 큰 상승을 하게 되면 사자마자 상승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덕을 봤던 건 비트코인입니다. 하락을 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 물타기를 했더니 나중에 물량이 늘어났는데 대세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생각지 않게 많은 수익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밤새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기를 바랬지만 또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환율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부디 10월 초에는 이런 거시 지표들이 좋아져서 우리나라 장이 열렸을 때는 다시 상승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